안녕하세요. 세일즈모닝TV 용쌤입니다. 심리학은 과학이다라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린 명서가 있죠.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6가지 불변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사회적 증거의 법칙,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가지고 어떻게 영업 현장에서 적용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언제 접했냐면 이게 우리나라에 출간된 지 꽤 오래된 책입니다. 2002년도에 1편이 먼저 나왔었거든요. 제가 우연찮게 이제 대형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데 당시에는 제가 종합식품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들이나 MD를 상대로 이제 세일즈나 영업을 좀 했었죠. 그래서 이 책을 우연찮게 딱 접하고 집에서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단숨에 읽어버렸어요. 뭐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나만 알아야 되겠다. 정말 엄청난 인사이트를 그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됐고요. 근데 지금 이 책은 너무나 유명한 책이 돼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후에 이 책이 2편, 3편 책 3가지가 나와서 지금 완결이 끝났는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접하고 아마 저처럼 많은 인사이트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잘 이해하고 만일에 현장에서 적용한다면 사실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증거의 법칙, 이 첫 번째 법칙부터 하나 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수의 행동이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은 사람들은 가장 대중적인 행동 방법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같은 처지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행동 규범을 이제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잘 활용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영업이나 세일즈로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시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다수의 행동으로 고객이나 소비자를 설득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실험 첫 번째가 뭐냐면 홈쇼핑 광고입니다. 미국 홈쇼핑 광고에서 유명한 구성 작가 콜린 스조트라는 사람이 광고 문구 하나를 바꿔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킵니다. 기존의 광고 문구는 이런 거였어요. 상담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화 주세요라는 거였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바꿉니다. 상담원이 지금 너무 바쁩니다. 다시 전화 주세요라고 바꿨더니요. 매출이 폭등을 한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다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워낙 인기가 많고 다른 사람들이 엄청 사기 때문에 이 전화가 안 되는구나. 좋은 상품이구나. 무조건 사야 되겠다라고 이 구매 의욕이 엄청나게 발동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거 역시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잘 적용한 이제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호텔 객실 수건 재사용 캠페인입니다. 객실 내 카드를 설치를 하는 거죠. 수건을 재사용을 이제 권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보통은 지구 지키기, 환경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해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구를 이렇게 바꾸니까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볼까요? 호텔 이용한 손님들 대다수가 숙박 기간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수건을 재사용합니다라고 바꿨어요. 그랬더니 27% 정도 수건을 재사용하는 손님들이 늘고요. 여기에 또 구체적으로 더 적용을 해보니까 또 한정 지으니까 더 올라가는 거죠. 한번 볼게요. 뭐냐, 2번에다가 이 방을 이용하셨던 손님 중이라는 한정된 문구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이용한 손님 중에서 특히 이 방을 이용했던 손님들 중에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수건을 재사용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무려 첫 번째보다는 33%의 수건 재사용하는 손님이 늘었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하죠. 자,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식당을 선택을 할 때 그 식당의 리뷰를 봅니다. 평점도 보고 평이 어떻는지, 그리고 갈지 안 갈지를 선택하고요. 여러분들 뭘 구매를 하거나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 리뷰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잘 적용시킨 예라고 볼 수도 있고요. 모르는 식당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이때 손님이 없는 모르는 식당에 여러분들 들어가기를 머무르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와글와글한 곳에는 당연히 가게 되죠.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없는 식당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도 사회적 증거의 법칙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시장통 같은 데 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 있어요. 이게 보니까 뭔가를 팔고 있어요. 자, 싸거나 좋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줄을 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덩달아 이제 줄을 서는 경험들이 많죠. 그거 역시도 사회적 증거의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실험 중에 세 가지를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거 역시 우리가 이제 세일즈나 영업 현장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어떤 분야에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하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예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 실전 적용하는 예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고객이 구매를 망설일 때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 나이, 특정 상황 등 동일한 그룹에 적용을 하면 굉장히 이제 효과적입니다.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미취학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 이런 미취학 아동의 부모님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취학 아동 부모님들이 대부분 준비하신 상품입니다. 라고 시작해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뭐 세탁에 관심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미 준비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라고 고객께 이제 어프로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는 원장님은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평상시에 세일즈 과정 아니면 상담 과정, 대화 과정 속에서 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이걸 풀어낸다면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고객 소개 요청 시 효과적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실 세일즈에서 가장 핵심은 고객이 만족해서 다른 고객의 소개를 받는 겁니다. 그 소개를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제가 다른 시간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아주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역시도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볼게요. 고객의 후기, 고객이 나를 만나서 진행하는 과정과 상담 과정에서 이 소감문과 후기를 쓰게 함으로써 이걸 활용하는 방법. 이제 고수들이 미리 준비를 하죠. 기존에 그 전에 고객이 되셨던 분들 내 상담 후기, 소감문들을 이미 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바인딩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제 보여주죠. 그럼 거기에 이제 칭찬과 장점 이런 것들 내용들이 쭉 이제 훑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다른 고객들의 후기를 가지고요. 고객분들께 이번에 상담한 거, 이번에 저랑 진행하시면서 좋은 점들, 칭찬한 점들 해달라고 약간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고객께 이제 작성을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만족해 하신 많은 고객분들이 소개를 해주듯이 선생님도 이번 기회에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소중한 분들 몇 분 소개해 달라고 이제 어프로치를 하면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다음은 텔레폰 어프로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만능 접근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만능 접근법에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역시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잘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분들도 처음엔 똑같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나봐서는 그런데 만족해 하셨다는 걸 풀어내는 거예요. 저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바쁘시군요. 네. 부장님, 소개해 주신 김 부장님도 부장님처럼 똑같이 처음에 바쁘셨는데 막상 저를 만나시고는 엄청 도움되셨다면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아니면 여유가 없다. 여유가 없으시군요. 네, 소개해 주신 우리 김 부장님도 처음에는 여유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막상 저를 만나시더니 그런데 굉장히 도움됐었다고 하시면서 고객이 되셨고요. 또 소개도 많이 해주셨어요. 라고 이제 푸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점 때문이에요. 부메랑이죠. 부메랑. 여유가 없다 그러면 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저를 만나면 도움됩니다. 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바쁘시기 때문에 저를 만나보셔야 돼요.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저를 만나실 필요도 없고요.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부장님처럼 바쁘신 분들이 저를 만나셔야지 도움됩니다. 라고 이제 풀어냅니다. 물론 이제 말장난 같지만 만능적구법이 실제로 익혀서 현장에서 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걸 잘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미 검증된 겁니다. 수십 년간. 자, 다음은 네 번째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활용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고객의 DM과 SNS 메시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건 조금 정성을 들여서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사실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신상품이나 추가 권유 상품들 다양한 상품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영상 여러 다양한 분야의 세일즈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걸 잘 한번 활용 한번 해보세요. 본인들이 판매하고 권하는 상품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지. 자,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그죠? 인플레이션 시대 지금 비과세 상품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도 이 대열에 동참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몇백만 명이 준비하고 계신 간병보험입니다. 아직도 준비 안 하셨나요? 이제 준비하실 때입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이제 법인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법인 대표님이시라면 절세와 퇴직금 제한 마련은 필수죠. 이 사업보장 플랜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표님도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풀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상속이라는 게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상속 플랜. 이제 부자의 전유물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속 플랜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푼다든지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이 표현을 못했지만 본인이 몸담고 있는 분야 상품을 가지고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증거의 법칙의 핵심은 다수의 행동이 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과 처지에 놓인 사람의 행동 규범을 사람들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행동으로 설득을 하는 법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분야, 여러분들이 안내하는 상품과 솔루션을 충분히 고민하셔가지고 이 법칙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거나 세일즈를 하신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다음은 남은 5가지의 법칙은요. 앞으로 시리즈물로 여러분들께 차례대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네, 많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